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기차가 떠났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사실상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는 지난 주말 인터뷰에서 국회에 더 필요하다. 그럼 아마도 추경호 의원이든 윤지혁 의원이든 제가 또 대구 분위기를 취재해보니까 윤지혁 의원도 상당한 조직력을 갖춘 다크호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의원 한 명이 후보가 되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네. 거기에 이진숙 위원장을 보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기차가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끝까지 3자 대결을 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와 이진숙 위원장이 무소속 상태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선택이나 오늘의 어떤 메시지 등에 대해서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숙이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네. 사랑하고 또 존중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늘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네. 당신의 그 정치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저는 이진숙이라는 정치인의 최종 목표가 대구시장?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대구시장을 거쳐서 뭔가 더 큰 목표가 있다 그러면 저 오케이. 한 2달 전에 그 이진숙 위원장이 그 대구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국회의원 출마해야 된다. 대구시장 해야 된다. 심지어 서울시장에 출마시켜야 된다. 뭐 온갖 얘기들이 있을 때 제가 가장 앞장서서 대구시장 출마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제 주장의 논점은 뭐냐면 대구가 자유파의 보수의 심장인데 이 심장이 너무 싸늘하게 식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식어버리니까 여기서 펄떡펄떡 살아 뛰어야 될 심장이 너무 싸늘하게 식어서 이 손가락 발가락 끝으로 이게 피가 전달이 안 된다. 그러니 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다시 펄떡펄떡 움직이게 만들려면 이진숙 같은 사람이 대구시장을 해야 된다. 대구시장은 단순한 그 행정직이 아니다. 보수의 심장을 뛰게 만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자리다. 제가 그런 취지로 대구시장을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한 2달 가까이 했습니다. 네. 그 생각은 지금도 제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승국 박사님과 또 멸콩TV 장해찬이 그 누구보다 이진숙 전 위원장을 많이 응원했잖아요. 네. 정말로.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에서 출판 개념회 할 때 제가 일부러 내려가서 대구시장 얘기를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서 좀 물어봐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도보 유세도 함께 하셨잖아요. 예, 뭐 네. 도보 그렇죠. 뭐 이 길거리 인터뷰인데요. 네. 예, 그것까지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이진숙의 정치의 끝이 대구시장이니까이 아니에요. 저는 이진숙은 이미 대권 주자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 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중에 이진숙만한 그런 정치적 자원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많지 않죠. 지금 우리 대권 주자, 차기 대권 주자, 차기 지도자 조사를 하면 장동혁 제일 많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무슨 택도 없이 한동훈이가 어쨌든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오세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진숙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거 뭐 우리가 여론조사에 이진숙 넣어달라 그래서 그럽니까? 민심이 그렇게 가니까 좌파 여론조사 회사들도 이진숙을 대권주자로 넣고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진숙의 최종적인 목표는 대구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했고 이진숙 위원장한테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 후보가 저는 지금도 이정현 아무리 제 친구지만 이정현의 그 이진숙 컷오프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했다고 저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대구시장을 넘어서 대통령 후보로 행보를 해야 될 이진숙 후보가 이 대구시장의 벽에 가로막혀서 여기서 이게 무소속 출마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더구나, 당에서 어떤 테러도 다 닫아놔 놓고서 그냥 이진숙을 죽이려고 달려든다면 정말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구적 차원에서 무소속 출마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라도 나서서 여기서 그냥 개죽음 당할 수 없다. 무소속 출마해서 정문 돌파해야 된다고 저부터 주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이 사실은 어떤 사람도 받아보지 못한 그러한 정무적 전략적 배려를 이진숙한테 하고 있잖아요.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얼마든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출구를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진숙 후보가 마치 대구시장이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게 최종적인 정치적 종착지인 것처럼 착각하고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라고 강행을 하는 순간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꼴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세상에 정치판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당장 억울하기로 따지면 여기 장해찬 이상으로 억울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참고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그러면서 상체기 안고 더 큰 나무로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출구를 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국회의원 재보궐이라는 출구를 열어주고 있으면 아무리 이진숙 입장에서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정말 선당우사를 해야 될 때다. 지금은 당의 요청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당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쓰겠다는데 내가 그거 마다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러고 흔쾌하게 해야 역시 이진숙 소리 듣고 그러면서 당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당을 살리는 이런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진숙 후보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라. 이진숙에 대한 이 수많은 자유파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그냥 어떻게든 이 대구시장만 되면 돼라고 하는 걸로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을 이진숙 위원장이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이진숙 위원장 컷오프된 거 너무너무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천을 받았다가 경선을 이겼다가 어이없게 공천 취소 당해본 사람이고, 저는 그 한동훈의 무지막지한 당 운영에 대한 항의하는 의미로 무소속 출마까지 해봤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보다 이진숙 위원장님의 심정을 비교적 잘 이해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해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한동훈이 얼마나 지독하게 윤석열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의힘을 배신했는지가 드러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해한다라는 인정을 뒤늦게 받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국민의힘으로 부산 전체에서 민주당과 격차가 제일 많이 나는 1등 후보였거든요. 네. 부산일보 여론조사에서 전체 1등이라고 막 부산일보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무소속을 나가니까 저를 그렇게 1등으로 부산 1등으로 만들어주고 국회의원 꺾게 만들어주고 응원해줬던 분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너 억울하고 이런 건 다 알겠는데 그래도 민주당 좋은 일은 시키면 안 되잖아 하면서 많이 돌아서더라고요. 저는 참 하시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그때 너무나 부당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해찬 최고위원은 당시에 지역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은 상태였어요. 이게 박탈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을 때 저 무소속 출마하는 장해찬 최고 도와주러 갔어요. 맞아요. 네, 사무실에 오셨죠. 예, 사무실에 갔어요. 네. 예. 진짜 자유우파다. 이게 비록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당시 당 이름이 뭐였어요? 하여튼 진짜 자유우파 후보는 장해찬이다. 네. 제가 그렇게 사무실 가서 취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진숙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어쨌든 정치를 한다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진짜 좀 통 크게 현명하게 이번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코 이준석 위원장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방송을 천천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안타깝고 절절한 마음에, 특히나 저는 그 어려운 선거를 해봐서 나중에 한동훈이 배신자라는 게 밝혀질 때까지 한 1년여를 보수 지지자분들한테 많은 비판과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우리 당과 보수 진영에 너무 소중한 자산인 이진숙 위원장이 그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이고 너무 아까운, 정말 우리 당의 최고 전투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대표의 말을 믿고 국회의원 보궐로 나가서 대구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국회에서 풀어내버리면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이 이진숙 위원장의 그 선택과 그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크게 쓸 날이 올 거거든요. 이진숙 후보를 많은 분들이 지금도 지지하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지지자들이, 이진숙 지지자들이 진짜 용납할 수 없는 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아무 이유 없이 컷오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정현은 자기 딴에는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써야 된다. 뭐 이 한마디 했지만 설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이정현은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공관위원장 그만뒀는데, 자, 장도영 대표가 지금 자신이 임명한 공관위원장이 어쨌든 이런 일을 벌려놓고 지금 그만둔 상태에서 여기다 대놓고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계속해서 뒤통수에다 대고 욕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달랐다. 이정현 위원장과 내 생각이 달랐다. 장도혁 대표가 이정현 위원장과 내 생각이 달랐다. 어느 대목에서 달랐냐? 이진숙 컷오프에서 달랐고 이상규 컷오프에서 달랐다. 특히 이상규는 장도영 대표가 말하기를 내가 추천한 사람이다. 경선에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서울시장 경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부탁해서 경선에 뛰어든 사람이다. 그런 이상규까지 컷오프가 됐다. 나랑 생각이 달랐다. 이정현과 내가, 이진숙과 이상규 경우에. 그런데 내가 임명한 공관위원장,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당신 그만둬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그때는 1차 사태 그 상황이 전개되고 나서 다시 상고 처리하듯이 해서 다시 영입한 그 시점이었고, 그렇죠. 그때 모든 정권을 주겠다고 했고, 또 공관위가 당 지도부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은 누가 봐도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이진숙과 이상규 컷오프와 관련해서 이정현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이걸 바로 뒤집고 이럴 수는 없었다. 이걸 절절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쪽팔리는 거 무릅쓰고. 그러니까요. 예? 쪽팔리는 거 무릅쓰고 지금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진숙한테 국회의원 재복을 당해서 준비할 테니 좀 마음 좀 정리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약속을 하면 안 돼. 선거법에 걸릴 수 있어요. 예, 약속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방향을 당대표로서 열어주는 것이고, 알아서 그 방향성 속에서 이진숙 후보가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어느 자리 줄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그러면 이쯤에서 이진숙 후보가
장동혁 대표의 그 고민, 그 고심, 이런 거를 충분히 다 이해해서 자기가 소화시켜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열어준 출구, 퇴로, 이거를 자신의 정치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누가 아니고 이진숙 지지자들한테 누가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진숙 후보가 지지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갖고서 그게 먹히겠어요? 제가 또 이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자꾸 장동혁 대표와 이진숙 위원장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위원장을 견제한다? 그러면 대구시장 경선 보내는 게 나아요. 아, 그렇지. 왜냐하면 시장이 되면 네. 중앙정치에는 정치 개입하는 못해. 게 한계가 네.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열어준다 했잖아요.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전당대회에서 또 당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그런 이간질들을 일부 유튜버들이 키우면서 뭐 요새는 장동혁 욕하는 게 돈이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이라는 정치인을 견제하고 그랬으면 그냥 대구시장 경선 붙여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대놓고 사실상 말만 안 할 뿐이지 대구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산과 경쟁자를 당으로 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하기 힘든 선택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제 아주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네. 그 전에 나경원 의원이나 몇 사람이 그 이진숙 컷오프 이정현 공관위가 한 직후에 네. 대구 지역의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주자라고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네. 예,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입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가. 그렇죠.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이진숙 후보의 지지자들이 장동혁 못 믿겠다. 끝까지 가자. 이거는 이진숙 후보를 정치적으로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은 절대 안 돼. 어떤 명분을 세워서도 무소속은 절대 안 돼. 이진숙 후보가 정말 통 크게 그리고 길게 보고 아니 정치하려면 한 10년 20년 바라보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길게 보고 통크게 보고 그리고 제일 어려울 때 몸을 던지는 그런 선당우사의 모습을 보여야 이진숙의 이 수갑 이것이 진정성을 갖고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예, 그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가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선택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 전체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의 남은 정치 여정이 꽤 길 거거든요. 무엇이 이진숙 위원장님을 위한 길인가. 저희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이진숙 위원장님을 응원하고 지금도 참 좋아하고 아끼고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조언으로 드린 건데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이걸 빌미로 또 분탕 세력들이 보수 유튜브 갈라치기 하고 장동혁 대표와 이진숙 위원장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를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간절히 드리고 싶네요. 아니 뭐 저는 그냥 진짜 누군가 욕하고 싶으면 또 욕해야 뭔가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고성국을 욕해라. 고성국 TV 구독 취소해라. 고성국 TV 구독 취소하고 고성국의 욕 아무리 해도 상관없다. 내가 대응하지 않을 거다. 다만 닥치고 장동혁은 지켜달라. 네. 지금의 장동혁 체제를 흔들지는 마라. 지금 여기서 장동혁 체제 무너지면 정말 대책 없고 대안 없다. 우리는 다 죽는 거다. 네, 네. 그러니 고성국 TV 구독 취소하고 고성국의 욕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예. 그러나 장동혁 체제만은 흔들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애국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몇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몇콩TV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몇 달 만에 현장 최고위를 오늘 재개했습니다. 네. 인천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제일 못하고 있고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전월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의 유정복 시장이 천원주택이라고 천원주택이라고 있었죠. 청년들한테 하루 1,000원으로 네. 네, 주택 빌려주는 사업을 했더니 네. 인천시가 청년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 요즘 서울 말고는 다 청년 인구 뺏기고 있는데. 예. 예. 유정복의 대표 정책 상품이죠. 근데 이게 1,000세대 도와주는데 예. 예산이 36억밖에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시 예산, 국가 예산 치고는 되게 가성비가 좋은 거잖아요. 예. 오늘 그 이야기를 했고 부동산 문제로 이재명 공격하고 유정복 띄워주는 날이었어요. 오늘 사실은. 그럼 인천 최고위에서는 뭘 해야 되냐? 유정복 잘한다. 네. 우리 당 후보니까. 그렇죠. 유정복 띄워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네. 뜬금없이 윤상현 의원이 저 윤상현 의원이랑 친합니다만 갑자기 뭐 지도부가 비상 상황인데 결정을 해라 뭐 국민의힘인지 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또 막 내부 총질을 조져버려요. 예, 예. 근데 그랬더니 또 제가 잠깐 커피 마시고 있는데 종편에서 거 봐라 장동혁 가니까 뭐 다 비판하고 막 분위기 안 좋고 막 그런 신나가지고 종편에서 막 저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윤상현이 잘못했어요. 네. 네, 윤상현이 잘못했어요. 우선 두 가지 의미에서 잘못했는데 선거는 옆에서 훈수꾼들이 두는 게 아닙니다. 네. 선거는 후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유정복이 이제 인천시장으로 단수 공천 받아서 그랬죠. 후보가 확정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유정복이 보기에 장동혁 대표가 인천에 와서 1,000원 전 월세라든지 그 1,000원은 월세거든요. 하루 1,000원씩 내는 거 또는 뭐 반값 전세라든지 이런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당 대표와 당 지도부와 인천시장 후보가 얘기하는 거가 지 선거에 유정복의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유정복이 나서서 오지 말라 했을 거예요. 근데 유정복은 판단한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와서 이렇게 하면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한 거거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인천은 같은 수도권이지만 호남 향후회보다 충청 향후회가 더 영향력이 크고 사람이 더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부터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기 전부터 서산, 당진 이쪽에 있던 분들이 배 타고 인천으로 주로 왕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오랜만에 충청권에서는 한번 키워보자고 하는 충청 대망론을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보통 다른 지역에 영남이나 호남이나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냥 국민의힘 대표로 볼지 몰라도 충청인들은 대권 주자로 늘 보면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충청 대망론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가서 장동혁 대표가 유정복 시장과 저렇게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은 충청에 있는 출향 충청인들에 대한 상당한 메시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당 대표, 당 지도부와 인천 시장 후보가 함께 가는 건데 네. 후보도 아닌 윤상현이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그것도 이 주요 정책 이슈 간담회 핵심이 부동산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이것과는 완전히 그 관계가 없는 당 내부 문제를 마치 적전 분열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윤상현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중진 의원들이 1.5선 장동혁이 대표되고 대권주자 1등하는 게 배 아프니까 계속 괴롭히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오늘 사실 우리의 천원주택이나 반값 전세 뭐 왈가왈부가 있지만 민생 이슈, 부동산 이슈로 약간의 파급력이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잖아요. 아니 뭐 윤상현이 발언한다고 해서 뭐 그게 무슨 대단한 찬물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저렇게 언론들이나 종편이 장동혁도 씹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족벌 언론들이나 좌파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사실은 그 좌파들이 상당히 당황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이슈를 뺏기는 바람에. 근데 아주 마지막에 윤상현이가 먹잇감을 던져준 거죠. 네. 다시 국힘 내분이라고 하는 좌파들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는 이슈, 잘근잘근 씹을 수 있는 이슈를 던져준 꼴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 관련해서는 윤상현이 명백하게 잘못했다. 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윤상현이 그래도 머리가 좀 있고 좀 귀가 열려 있다면 오늘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저 방송을 본 이후에라도 분명하게 좀 자기 반성을 해라.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윤상현 의원과 친합니다. 가까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떠나서 때와 장소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천까지 온 대표에게 면박을 주고 정작 중요한 메시지들 다 묻히게 만드는 거,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장동혁 견제하기 위한 수다. 윤상현 의원님 혹시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나오시려는 거 아닌가? 그걸 노리고 지금 장동혁 견제 수를 던지는 거라면 정치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따끔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사과하셔야 될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잘못했어요. 네. 이런 내용을 비공개나 이런 다른 자리에서 얼마든지 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거가 4개월, 5개월 남은 게 아니라 2달도 안 남았어요. 오늘자로 D-58인가 그럴 사실은 겁니다. 윤상현이 5선 의원이고 또 당 경험이 많잖아요. 당 지도부 경험도 많고 그러면 저 주장 있잖아요. 네. 저 여전히 한동훈 똘마니들이 하는 주장이거든요. 뭐 장동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 운동은 지도 체제 전환, 비대위 전환이고 물러나는 거다. 뭐 이따위 그 폐륜적인 막말들을 여전히 한동훈 똘마니들이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윤상현이가 그래도 5선으로 국회의 중진이고 국민의힘에서 여러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런 한동훈 똘마니들을 좀 야단을 치고 제압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당의 중진이 하나 살아있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판에 지가 앞장서서 한동훈 똘마니 노릇을 자청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구 좋으라고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여러분들도 좀 행동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 네, 지금 사방에서 공격받는 장동혁 대표를 지킬 수 있는 건 당원들과 지지자들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좀 민감한 이야기 하나 더 꺼내볼게요. 제가 뭔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조원진 대표님께 여쭤보면 탁탁 정답을 항상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굉장히 보수 진영 내에 뜨거운 감자였던 전한길 선생님, 전한길 대표가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도 있는데 어려운 길을 가봤던 조원진 대표님 입장에서 지금 전한길 대표의 이런 움직임이나 언행은 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전한길 대표 한 2번 만나서 만나셨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네. 그리고 전한길 대표의 솔직한 얘기도 듣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네. 보궐선거 이번엔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소위 이 배신자 그룹들이 국민의힘을 차지하려고 난리를 할 텐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신당들이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체제수호 좀 이름도 잘 지었대. 한미동맹단. 네. 뭐 이렇게 나올 거다. 근데 이제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치 일정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정치 일정은 나오게 되고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1년 7, 8개월 후에는 총선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좀 더 템포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 했는데 아무튼 저는 뭐 탈당을 하고 그거는 뭐 개인의 소신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은 보수의 지금 현재 보수의 정치인 중에서 장동혁만큼 올바른 소리 한 사람 있는가요?
이재명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독재 타도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좌파들의 부패와의 전쟁도 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체제 정쟁도 선언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다. 뭐 배신자들이 한다 이러면 저는 전한길 대표한테 같이 합시다. 같이 나가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한 나가는 시기는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서 제가 건방지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하나, 조금 템포를 좀 늦추는 게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1년 7, 8개월, 10개월 안 돼서 총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2027년은 총선으로 바로 이제 준비 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네. 2028년 4월이 총선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은 조금은 속도를 좀 늦추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선거는 어차피 치러지잖아요. 이제 58일 남았는데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당동역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 투표율을 높이고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를 하시지만 아무튼 본투표를 많이 하라 이렇게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저는 좋은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또 아까운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도 언제라도 얘기하자 하면은 제가 얘기하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한길 대표가 제도권 정치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아스팔트로 나가서 제도권 밖에서 뭘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도권 정치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제도권 정치에서 선거 이겨가지고 우리가 뒤집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런 지금 이제 국민의힘하고 우리가 합당하자 하는 얘기도 네. 우리가 바깥에서 제도권 바깥에서 정말 강하게 용기 있게 희생하시고, 희생하면서 네, 맞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힘이 저렇게 이제 소위 배신 세력에 지배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보수는 괴멸이다 이래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합당으로 가서 우리가 소위 제도권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총선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속적으로 당대표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고 저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자유파들이 하나로 모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한길 대표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시도하는 것도 괜찮다 보지만 제가 경험해본 10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너무나 많은 희생을 따른다. 네, 그래 봐서 우리가 제도권하고 연결이 가능하면은 연대 합당을 통해서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소위 이 좌파들하고의 싸움 또는 배신자들하고의 싸움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래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네, 네. 결국 우리가 그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제도권 정치를 바꿀 때 실질적인 변화가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험을 누구보다 많이 해보신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나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뭔가 이 제도권에서도 우리가 이 지방선거 승리로 지방 권력을 차지하는 것, 총선 승리로 국회를 우리가 좀 저 민주당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지금 우리가 느끼셨다. 민주당이 150 한석 넘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우리도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은 1년 10개월도 안 남아요. 네네. 그럼 쉽게 말하면은 20달 정도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재정립을 통해서 총선을 과반을 넘기는 그 시기가 이재명의 인기도 폭락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는 게 제도권의 기득권들이 자기의 쇄신, 자기의 희생을 좀 해라. 그래야지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지방선거 끝났는데 또 기득권들이 다 자기들이 국회의원 나가야 되겠다. 내가 4선 했는데 5선 하고 5선 했는데 6선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국민들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한 상황들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잘 못하면 이제 국민들이 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보루가 장동혁 대표다 이래 봐요 저는. 그거를 못하고 밉상들이 소위 밉상들 배신자들이 당권을 장악한다. 옛날같이 국민의힘 지지 안 합니다. 그때는 정계 개편, 밑으로부터의 개혁, 밑으로부터의 변화의 요구가 엄청나게 커질 거다. 저는 예측을 하는 게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래 된다면은. 그래서 과거같이 뭐 뚱땅뚱땅 해가지고 배신자들이 다시 돌아가 당권 장악하고 뭐 한동훈이나 당권에 가까이 오고 복당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이제 보수 정당도 밑으로부터 개혁을 하자 이런 민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 소위 보수의 제도권 정당 국민의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이 재선권에서 국민의힘의 최후의 보루 장동혁 대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께서 해주시니까 이런 식의 건강한 보수 연대, 보수 통합이 가뜩이나 코너에 몰린 보수 진영을 지키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격주에 뵐 때마다 더욱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의 화두. 우리의 전선이 대구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서울을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건 간에. 근데 정원호라는 사람이 구청장 3번 하고 이번에 이재명이 딱 찍어줘서 확 떠가지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베일에 가려 있다가 한번 검증이 시작되니까 팝하게라고 하죠, 대표님. 파도 괴담만 나오고 있는데 여직원이랑 칸쿤 출장 간 거, 40몇 억짜리 국당 집계 해놓고는 인수 안 하는 거, 그리고 여론조사 왜곡해가지고 막 퍼뜨려서 선거법으로 고발당한 거. 과연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버텨낼 만한 체력이 있을까요? 이 정원호가. 큰 선거 안 해본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문제는 12년 했잖아요. 네, 구청장을. 구청장 12년 하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선거법 문제는 간단찮아요. 네. 칸쿤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선거 들어가면은 칸쿤의 얘기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정보들이 실질적인 정보들이 들어올 거예요. 더 제보가 쏟아진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칸쿤에 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을 봐서는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선거 때 벌어질 일인데 이게 선거법 문제는 누군가 봐도 이거는 장해찬 대표가 잘린 것보다 더한데? 저보다 심각하죠. 그러면 이거는 당선돼도 이거는 무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전현희하고 박주민이 당에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이거 선거 중단 좀 시켜달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받고 경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선관위가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 선거 치르면 뭐예요? 다시 보궐선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정원호의 실체가 하나하나 이제 저는 뭐 그 외에도 또 나올 거라 봐요. 그 외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일단 민주당이 지금 뽑아놔라 그러면 정원호 뽑아놓는데 정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본물 터지면은 이번 그 서울시장도 국민의힘이 밀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서 워낙 제가 오세훈을 싫어해서 정원호 얘기 나와도 별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오세훈한테 도움 줄 이유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오세훈 아닌 사람이 좀 후보로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그 누구죠? 박수민 의원. 박수민 네. 의원 OX 할 때 그거 보고 그러면 뭐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보수도 예를 들어서 뭐 박영준 아니면 누구, 오세훈 아니면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최소한도로 40대 대안이 40 있어야 되는 정도 거죠.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야 된다. 당연히 그냥 있으면 당연히 하늘에서 누가 떨어지듯이 하는 그 시대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있으면 다음에 시장은 누구로 해서 이 사람이 기존 뭐 시장들하고의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게 그래야 시장들도 좀 그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를 지키는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미진했던 부분이다, 보수가. 그런 부분,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 스타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뭐, 검사 있잖아요. 박성윤 검사인가? 그 검사가 갑자기 스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스타들을
만드는데 이진숙도 스타 만들고 박검사도 스타 만들고 이렇게 자꾸 스타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좌파들이 만들어 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박상용 검사 사례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좌파들이 만들어주는 스타가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수민 의원이든 누구든 그 항상 새로운 스타들을 보수 진영 내부에서 발굴해서 준비를 시켜놔야 지금 사실 정원호는요 민주당 후보대도 못 버텨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칸쿤에서 뭐 했는지 더 쏟아질 거고 선거법 이거 저는 제가 3위를 1위로 둔갑했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거든요. 지지층 당선 가능성 1등 맞아요. 맞지. 근데 지지층이라는 문자를 작게 썼다고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100분 일로 지가 마음대로 가공해서 올린 정원호는 벌금 1,500감이에요, 이거는. 그거는 뭐 그것도 공보에 이렇게 얘기를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말로 네.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버티기 힘들겠구나. 근데 날라가는데 우리의 대안이 마땅히 없어. 물론 우리가 박수민 의원을 열심히 밀고 있지만 좀 더 보수 우파에서 보수 통합으로 인재들을 키우고 좀 육성시켜놓고 미리미리 준비해놓을 필요가 너무나 있다라는 생각이 대안도 좀- 있었는데 뭐 네. 조금 뭐 나경원 의원이 좀 더 용기가 필요했었다. 저는 이제 판을 보고 아 이거는 그냥 쉽게 가는 서울시장 선거는 안 가고 보수가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인재는 있는데 그 인재들의 결단력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당 정원호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니까 나경원 의원 불출마가 조금 더 아쉽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저 아끼는 사람으로 네.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이런 그래서 거. 여러분 이제 진짜 서울시장 경선에서 박수민이 누구야 이런 거 제발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박수민 찍으라면 주변에 다 박수민 해가지고 박수민 찍으세요. 언제 제가 틀린 말, 틀린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보수 지지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가슴을 이렇게 팠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봐서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박수민 의원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왜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했지?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우리가 판단이 좀 서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뛰어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안 된다는 관점이면 대안을 우리가 선택해서 찍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대표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방송을 정리하면서 요 이슈 정도는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된다. 요런 이야기는 오늘 꼭 하고 싶었다라고 하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혹시? 이제 보궐선거 지역에서 우리가 자꾸 강원을 잘 얘기 안 하는데 네. 강원 선거 김진태 후보가 이겨야 되잖아요. 강원도지사. 네. 강원도지사 부분. 이 강원도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자. 그리고 경기. 경기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낼지 궁금하죠. 그런데 오늘 뭐 발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는 추미애가 될 경우에 경기도도 우리가 해볼 만하다. 해볼 네. 만한 지역이다. 음. 그래서 경기도의 전략공천을 통해서 추미애의 그 국민들이 식상하고 감정적으로 너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습들을 법사위원장 할 때 자기는 잘났다고 했지만 너무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 네. 부분에서는 지방선거 다가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은 선거는 40대 49도입니다. 그 40대 49, 저는 뭐 지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얻었던 41% 뭐 그 선까지는 보수는 지키고 가요. 그런데 투표율을 높이면은 뭐 크게 밀릴 것도 없다 이래 보거든요. 조금은 지금은 국민의힘이 싫고 국민의힘이 따가운 눈총을 주지만은 결국은 선거의 마지막 표를 찍을 때는 그분들의 결집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결집 이후에 우리가 좀 더 투표율을 높이면은 밀릴 때가 서울 경기 어디도 밀릴 이유가 없다 이래 보는 사람이고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십사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